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3.1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은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워서 잘 알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 황제가 덕수궁이가 함령전이 있어요. 시청 앞에 대한문이죠. 덕수궁 함령전에서 윤덕영에게 준 식혜를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윤덕영이가 고종 황제를 죽였을 거다. 죽인 이유는 고종 황제의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는데 윤덕영이가 죽인 것에 대해서 식혜를 준 것에 대해서 식혜를 검사를 하면은 윤덕영이가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식혜를 위장을 갈라가지고 그 독극물 위장에 있는 물건을 빼가지고 검사하면 금방 아는데 그걸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덕영이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은 윤덕영이가 식혜를 줘서 그거 먹고 돌아가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막 부주먹을 불끈 쥐고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거 그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손병희, 최린, 이승훈, 신석구, 최성모, 오하영, 이갑성, 이필주, 길선조, 한용운 등 33인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이거 해보자. 그래서 탁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해서 일본을 막 규탄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33인이 탁골공원에 가서 모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그냥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그 목사인데 그분이 반대하니까 거기 좀 옆에 가면 그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그 술집이 있어요. 근데 그 술집이 음식점이에요. 태화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태화관에 간 것은 그때 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일본 규탄하는 사람들, 비밀 주저온 사람들은 거기가 모임의 장소예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은해서 흩어지고. 그러니까는 술집에 가야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의심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술집 겸 음식점이요. 훌집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술집 겸 음식점인데 태관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그 자리는 있더라고요. 건물은 없는데. 그러는데 거기서 음식 먹으러 갔다. 그럼 누가 시비를 않잖아요. 어디서 모였다 그러면 왜 거기 갔냐? 그러면은 금방 탄론하잖아요. 그런데 너 가서 밥 먹으러 갔다. 술 좀 한 잔 먹으러 갔다. 그러면은 일본 형사들이 잡으러 오더라도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였어요. 33인이. 그러고는 학생들 막 젊은이들은 탁구공원에 와서 독립선언을 막 외치고 그랬죠. 200 모여가지고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5월, 6월까지 3개월 동안에 200만여 명이 만세를 부른 거예요. 200만 명이.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횟수는 1,500회 이 만세를 불렀죠. 4월 15일까지 3월 1일에서 4월 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모인 숫자요. 돌아가신 분이 7,500명 사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이 46,000명, 그리고 체포한 사람이 16,000명, 부상당한 사람이 16,000명,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46,000명. 그리고 49개 교회가 불이 타버리고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유관선 후에 7,500명 중에서 3,000명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은 천도교, 불교 다 했지만은 이 모임에 대해서는 전국에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지방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그리 연락하면 전국을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원은 기독교가 제일 확실히 할 수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모였죠. 3.1운동 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가다먹고 7,500명 돌아가신 중에서 3,000명이 기독교인들이요. 참, 그때 맨지목으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독립해달라고. 그때 3,000명 죽은 사람의 핏값에 의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뭐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부르짖는 소리, 그 핏값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부흥하고 교회가 큰 교회 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의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죽고 고통받고 그 핏값에 의해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된 거죠. 근데 이완용은 매일신문에 3.1운동 같이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된다. 경고를 했어요. 광고를. 그런 배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 3.1운동은 양반이 한 게 아니에요. 평민이 했지. 일반인이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임진왜란 때도 전부 다 곽재호 같은 사람들, 국민들, 평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우고 보급부대를 막 차단시키고 그래서 일본군들이 진 거죠. 그런데 선조는 곽재호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일반군들, 평민이 이렇게 일본군하고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족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란이 일으켜서 자기를 몰아낼까 봐서. 그거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병자호란 때 이제 선조가 임재도랑 같이 곽재호 같이 막 이렇게 호응해서 이렇게 청나라를 좀 이렇게 물리쳐달라. 그래도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선조가 또 우리들 불러다가 실컷 이용해 먹고 전쟁 끝나면 또 그냥 목쳐서 죽이려고 그러는가? 누가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선조가 남한산성에서 꼼짝 못하고 결국은 삼전도에 가서 9번 머리를 쳐박고 피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3.1운동도 지금 이렇게 독립운동도 전부 다 평민들이요. 그리고 청산리로 간 사람들도 다 평민들이고.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조선시대 때 노예가 거의 한 6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나라예요. 쉽게 말하자면 평민은 양반이죠. 평민은 좀 좋은 사람이고 노예같이 이렇게 참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한 60%가 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나라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3.1운동 때 그래도 독립운동 사람들은 15만이 전부 다 평민이고, 그리고 3.1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평민들 아니에요. 평민들이 막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제 막 고함을 질렀지요.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7,500명이 죽어오면서도 우리는 독립을 못했지요. 이때 미국은 우리를 전혀 도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소련은 우리를 도우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도와갖고 독립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련으로 유학가고, 그래도 소련이 좋다. 그때는 공산주의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를 독립을 지원해 준다니까. 그래도 미국보다 소련이 낫구나. 그래서 1919년, 1920년, 1925년에 박근혜가 이제 조선 공산당을 창당할 때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뭉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 천민들 천대, 박대 이것 때문에. 그래도 고종은 참 고종하고 민비하고 대원군이 너무 잘못해갖고 이제 총 한 방 안 쓰고 일본에 점령했지만은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3.1운동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본 타도로 외치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한국에 이렇게 독립정신이 있는가 놀래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3.1운동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이렇게, 고생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유관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17살 때 돌아가셨는데,
유관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17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어째서 감옥에서 이렇게 죽었는가 보니까 벽에다 대고 막 분노고 통곡하니까 벽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해서 막 벽을 향해서 막 쳐박고 머리를 막 쳐박고 기도하는데 이 뇌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 아닌가, 뇌진탕으로 뇌가 잘못돼 갖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막 벽에다 대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벽에다가 쿵쿵 찌는데 이렇게 정신 차렸을 때는 아픈데 막 흥분하면은 아픈 걸 모르잖아요. 갖고 17살 때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3.1운동 때 가장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여러 사람만 있지만은 유관순이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는데 윤명이라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는데 정신대를 돕는다고 평생 돕는다고 그래서 참 좋은 일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유 예배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신대 헌금 들은 것을 1심에서는 1,500만 원, 2심에서는 이제 8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횡령을 했다 그러는데 그 돈 가지고 빵도 사 먹고 떡도 사 먹고 별거 사 먹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참 다른 것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정신대 할머니들의 돈을 이렇게 이렇게 횡령을 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임기를 다 채우고 내일 모레 이제 4월 10일 날 선거는데 하는가. 참 도저히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엊그저께 국회에서 윤미장이 김광수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세미나를 했는데 김광수 세미나 내용이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에 들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김광수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비례대표로 해서 이번에 국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들어가면은요, 한국 국회는 난리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또 지난번 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이번 선거 정신 차려서 국회의원 하나 찍고 당대표 찍을 때 참 정신 차려서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윤명 같은 사람들, 김광수 같은 사람들, 또 그냥 다른 좌파들이 들어갈 것을 미리 차단하고 막아야지. 만약에 이번 한 번 또 이제 저 민주당에서 170석, 80석 없고 또 그냥 윤명 같은 사람들은 그냥 또 들어가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를 다 못해서 이렇게 고생한 여자분들, 그분들 헌금 들은 것을 그걸 횡령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그냥 뻔뻔스럽게 쓰고, 그래도 지금도 뻔뻔스럽게 다니고,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도 그냥 막 뻔뻔스럽게 4년 임기를 다 채우려고 그러고. 참 우리는 지금 마비된 마음에서 살고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고 사상이 마비되고 의식이 마비되고 그냥 겉만 사람이지 속은 다 마비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강욱 같은 사람들, 조국 같은 사람들, 이게 의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양심이나 이게 마비되지 않고는 도저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광훈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사고방식, 의식구조가 마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관여해서 호남 사람들이 잘못 썼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누구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뻔뻔스럽고 그래요. 하여튼 3.1운동은 이제 그렇게 해서 끊었는데, 이제 정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미국에서 도와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줄 알았더니 도움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마음을 소련으로 이렇게 돌리는 때가 3.1운동 후예요. 그 후에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가지고 1925년에
공산당 창당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 후에 참 국민들이 너무나도 이제 낙심을 많이 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